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마치고요. 오후에 1시 반부터 거의 5시 반까지 대연 DIL, 대연 3구역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그동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진도 이후에 거래가 있었던 분들이 그동안은 일반 분양권 그 명의 변경하시는 분들의 진도에 밀려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그 명의 변경을 다 모아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동안 초롱에서 사고 파셨던 그런 고객님들을 이제 모시고 조합에 가서 일을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왔는데요. 기다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들을 주고받다가 소장님이 세금 이렇게 안내해 주셨던 거 하고 세금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소장님,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아서 세금을 좀 작게 냈습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승계조합원이신데요. 무슨 장기 보유 특별 공제요? 이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보니까 세무서에서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러 갔더니 기간을 몇 년 보유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얼마 적용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세무서 직원이시니까 당연히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러 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제대로 다시 신고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승계조합원이시고 승계조합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입주권은. 그리고 이제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겠다. 한 3년 차인가 4년 차쯤에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 거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또 쉽지가 않고 또 더구나 세금은 또 자꾸 바뀌기 때문에 최신 걸 또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오늘 다시 찍어가 올리고 이거는 꼭 숙지를 좀 하시도록 승계조합원이시라고 하면 더구나 초롱부동산이 바로 앞에 있는 대연 3구역에 조합원 분들이시라고 하면 향후에 입주까지도 3년 2개월이나 남았는데 중간에 입주권 신분으로 파신 분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착각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과소 납입을 하셔가 나중에 가산금까지 붙어서 추징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막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 1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하고 그리고 입주권 때 팔더라도 다른 집이 없다면 이거는 비과세가 되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요 대연 3구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기 좋게 레전드가 있는데 레전드를 사신 지가 이미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대연 3구역을 입주까지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미 비과세로 처분할 기간이 끝나신 분들이거나 비과세 기간은 두 번째 집 사시고 난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두 개를 1년 차이 나게 사셔야 되고 파는 집을 2년 이상 보유나 거주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세로 파신다든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 1을 기준으로 그 전에 요 입주권 하나만 있지만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를 못 하시고 그냥 2년이 안 됐거나 주택으로 그 보유했던 기간이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 상태를 매수하신 승계조합원의 경우에 이런 분이 대연 DIL 완공되기 전에 계속 입주권 신분일 때 요 입주권을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영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럴 경우에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시를 감정가가 예를 들어 1억입니다. 1억. 감정가 1억이에요. 감정가 1억인 걸 예를 들어 P를 2억을 주고 매매 금액을 3억에 샀습니다. 3억에. 그리고 이걸 지금 예를 들어 컨평수를 구구 타입을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 이걸 그냥 한 10억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컨평수를 이렇게 판다고 할 때 과연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거를 어느 금액에 언제까지를 적용해야 되는지 요 기준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세금 때문에 그 장특공 때문에 헷갈릴 일은 1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감정가가 1억이지만 요게 취득가액이 3억입니다. 취득가액이. 요거를 예를 들어 이분이
뭐 사례를 그냥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한 1년 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1년 전에 1년 전에 3억에 샀습니다. 취득가 3억. 요걸 이제 관리처분이 났어요. 그리고 아까 10억에 팔았습니다. 입주권을. 이런 상태에서 장특공은 어느 기간까지만 적용이 되느냐 하면요. 1번 장특공의 기간. 요거는 입주권 일대 양도를 할 경우입니다. 완공된 아파트가 아니고 입주권 신분을 일대 팔 때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의 기간으로 적용을 합니다. 내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그러면 이분은 아까 관리처분 인가 1년 전에 샀죠. 그럼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하면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뭐 3년 그 미만은 아예 장특공에서 제외죠. 제외. 주택으로 보유한 게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 1년밖에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관리처분 후에 샀습니다. 관처 후에. 그리고 지금 10억에 팝니다. 관처 일주일 후에 3억에 샀습니다. 이걸 지금 10억에 팝니다. 많이 올라서 계속 입주권입니다. 2027년 4월 입주인데 지금 24년 2월에 판단하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입주권이죠. 양도 차익이 7억입니다. 7억. 이분은 관처 이후에 샀기 때문에 아예 제외입니다. 장특공 아예 제외입니다. 입주권으로 양도를 한다. 그럼 이건 아예 안 됩니다. 장특공이. 요 기간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일 5년 전에 샀어요. 5년 전에. 5년 전에 예를 들어 그때 만약에 이분이 5천만 원에 샀어요. 5천만 원에.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5천만 원에 사가지고 감정평가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억에 팝니다. 10억에. 이럴 경우에 기간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아까 적용을 한댔죠. 입주권 때 양도를 할 경우에는. 그럼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5년의 기간이 적용이 되네요. 그렇죠? 5년의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과세에 해당이라고 이제 할 경우에 1주택으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일 경우에 고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율 과세라고 가정을 할 때 5년이면 2% 곱하기 5년이니까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분은 금액이 얼마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10억 빼기 5천만 원일까요? 기간은 5년인데 관리처분까지 5년인데 그러면 금액은 내 지금 파는 10억 빼기 5천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받았던 감정평가, 권리가 1억 빼기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 5천만 원 곱하기 10%만 장특공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면 500만 원만 장특공이 적용되는 그 공제금액인 거예요. 10억에다가 5천만 원 빼서 9억 5천에 대해서 10%인 줄 우리가 알았던 것 같으면 9,500만 원을 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이거 엄청 잘못 계산을 하면 헷갈릴 수 있겠죠. 심지어 뭐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헷갈리시는 판에. 정리되시죠? 짧게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이것만 딱 아시면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기간은 입주권 신분으로 팔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입주권, 신축된 집을 팔 때는 또 다릅니다. 입주권인데 처분한다. 이럴 때는 기간은 어디까지만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기간만 적용입니다. 최초 취득일부터. 근데 관처 후에 취득한 거는 아예 적용할 게 없죠. 요 이후에 그 산 거니까. 관처일까지, 최초 취득일부터 관처기간까지 주택으로 보유한 그 뭐 기간 상태일 때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지금 내가 10억에 팔던 100억에 팔던 지금 양도하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감정평가, 권리가 감정평가 기준으로 최초 취득한 금액을 빼기 때문에 피를 주고 관처 전에 뭘 사셨다. 근데 내가 산 그 취득가액보다 감정평가가 내 피하고 보태면 감정가가 더 작다. 그러면 금액이 또 빵이 되겠죠. 기간은 뭐 이렇게 몇 년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적용되는 장특공이 없습니다. 피는 그럼 어디에다 보태지느냐. 그럴 경우에 내 권리가를 뺀, 감정가를 뺀 나머지는 전부 피는 장특공 적용 안 되는 요 입주권 요 양도 차익에 보태집니다. 그래서 세금이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소장님
나는 관처 전에 이렇게 샀고, 지금 안 팔고요. 나중에 완공돼가지고 팔면, 그때는 뭐 어찌 됩니까? 이 영상이 자꾸 너무 길어져서 자꾸 길게 설명드리기 너무 긴데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을 낸 경우와 추가 분담금을 받은 경우로 또 나누어지는데, 최초의 그 감정가, 최초의 취득가액 있죠? 거기서 아까 감정가, 그 차익은, 요렇게 끝까지, 최초 취득가액은 끝까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추가 분담금 낸 거 있죠? 그 해당 그 금액은 요 관리처분 인가 1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지겨우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올리기로 하고요. 입주권 판 경우, 요 정리되어 있는 그 글만 한번 정리가 읽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회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입주권을 팔고입니다. 그 입주권 팔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 여차저차 하는 거 다 빼고 장특공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랬더니 그거는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관리 처분 인가 1까지의 양도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가에서 뺍니다. 감정가, 관리 처분 인가 1까지. 요게 감정가예요, 감정가. 그 빼기 최초 취득가. 그거에 대해서 요 기간에 관처 1까지의 기간, 건물과 부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자산 취득일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금액, 최초 취득가에서 요 감정가에서 빼기, 기간, 관처일에서 최초 취득일 빼기. 우선 입주권을 팔 때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축주택을 나중에 팔 때는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가 올리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길어져서 말이 자꾸 빨라집니다, 제가.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자꾸 길어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